네, 좋습니다. 우리 네, 다음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서주양, 네, 서주양 베스트 2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박수를 받겠습니다. I remember English class when I was second grade in high school. The class was based on textbooks, but additional information was available through some materials to help them understand what they learned on that day. The material was various such as movie, song, news article, and so on. Through these materials, I was able to take class while maintaining my concentration, because it creates interest. The best of the materials was the movie related, but the most interesting was the news article. This is because I was able to get to know global issues, and through this information, I have come to look for more issues with interest. We also shared opinions through discussions on certain issues. The best thing about this class is a good result to my opinion, that there is plenty of scope to understand and accept the opinions of my classmates as well. Before this discussion, we have time together and analyze information related to our opinions in advance. This is because we should be able to provide a valid basis for our respective opinions. But I think the purpose of the debate is to find the most appropriate solution, not to determine which opinions are right. For example, if no question is a topic, it is to gather information about the no question and discuss it to produce better solutions by sharing each other's opinions about it. Therefore, I think it was a good opportunity to share various opinions and look at the problem from various perspectives. 네, thank you, 주양.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영어로 네, 발표해 줬습니다. 네, thank you. 우리 주양 보니까 고2 때 영어 과목을 소개해 줬는데, 네, 우리 영어 선생님께서 굉장히 다양한 그 교과서만 한 게 아니고, 다양한 그런 재료들, 영화나 노래, 네,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 또, 네, 토론하게 하고, 그 다음 해결책까지 찾게 하는, 굉장히 좀 정말 어떻게 보면 고차원적이라고까지 얘기할 건 없지만 정말 네 굉장히 좋은 강의법을 활용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집중할 수 있어서 참 좋았다. 네, 역시 토론식 수업이 가미가 됐죠. 네, 그리고 다양한 재료, 네, 아주 좋은 강의법 예를 소개해 줬습니다. Thank you, 주희. 자, 이번에는 우리 오지영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지영양. 네, 박수로 받겠습니다. 고3 때 법과 정치 과목을 가르쳐 주셨던 고태현 선생님의 교수법을 소개하려 합니다. 고태현 선생님의 첫인상은 굉장히 카리스마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점차 수업을 들으면서 학생들의 이해를 위해 노력해 주셨던 수업 방식 덕분에 선생님의 카리스마는 부드러운 카리스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법과 정치 과목 특성상 암기할 것이 굉장히 많고 꼼꼼히 봐야 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비례대표 의석률과 의석수를 가지고 선거 결과를 분석해야 하는 등 계산이 필요하여 이해와 연습이 동시에 필요한 개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항상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해주셨던 것이 암기와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권한 중 탄핵 심판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는 실제로 대한민국 역사상 첫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업데이트되는 이슈들을 매 수업 때마다 자료와 함께 준비하여 가져오시어 해당하는 개념들과 함께 가르쳐 주시곤 하셨습니다. 이처럼 매 단원마다 실제 사례와 개념을 접목시키며 수업해 주셨기에
살아있는 공부를 하는 느낌이었고 이 때문에 더 암기가 수월하여 배운 내용들이 오래 기억에 남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선생님께서는 이 과목을 배워야 하는 이유, 이 단원에 대해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이유에 대해 매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수업에 집중하고 흥미를 잃지 않는 데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선생님께서는 법과 정치는 실용적인 과목이기에 민주시민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 소양이라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다루는 민법 단원에서는 실제 계약 절차와 주의해야 할 점, 분쟁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기에 대학 입학 후 자취를 생각하는 친구들이 더욱 귀 기울여 듣기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수업을 들을수록 모든 단원과 개념들이 일상적이고 실용적이며 법으로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반 친구들이 1년을 정말 의미 있는 공부를 하고 있다는 생각하에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선생님의 교수법은 저의 가치관과 관심사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제가 시사와 뉴스에 지금까지도 관심이 많은 것이 이때의 경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개념을 이해할 때에도 선생님의 교수법처럼 실제 사례와 연결지어 생각해보고 나를 중심으로 주변 상황을 연상해보는 것이 개념 이해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지금까지도 잘 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항상 배워야 하는 이유, 배우면 도움이 되는 이유와 같은 학습 목표를 먼저 생각하고 공부에 임하는 것이 내 자신에게 끝까지 완수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된다는 것도 직접 느꼈기에 이도 지금까지 잘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영양, thank you. 우리 지영양이 소개해준 고 선생님의 법과 정치 과목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었는데요. 정말 목표와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실용적인 예를 찾는 아주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강의를 하다 보면 이게 과연 어떻게 쓰일까 정말 그 목적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 실제를 찾는 거를 연결만 한다면 정말 더 수업이 의미가 있을 텐데 우리 고 선생님께서는 실제를 잘 녹여내신 것 같아서 정말 네, 좋은 강의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영어도 사실 마찬가지죠. 내가 영어를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왜 영어를 잘해야 되지? 자꾸만 그 목적을 분명히 하다 보면 네, 그게 도움이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영어를 내가 열심히 해서 뭐를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어를 써먹어야 되는데 네, 써먹는다는 것은 말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네, 물론 읽거나 들어야 되죠. 네, 그래서 저도 좀 실용적인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땡큐. 고맙습니다. 우리 네, 화면이 잠깐 넘어갔는데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번에는 우리 신미르 양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오케이. 미르 양이 안 보이나요? 네. 네, 그러면 서지원 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지원 양. 서지원 양. 네, 서지원 양. 오케이. 네, 박수로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서지원이라고 합니다. 이번 학기에 편입하게 되어서 저를 처음 보실 텐데 영상으로 뵙게 되어 정말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일단 이번 주 과제인 기억에 남는 교육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제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담임 선생님은 영어 선생님이셨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를 계속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저의 영어 공부 스타일이나 저의 영어 성적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계셔서 제가 되게 좋아하던 그런 선생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나이가 어리셔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처음으로 맡으시는 거여서 대학교를 잘 보내주실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항상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학기 중에 그런 불안감을 알고 계셨던 건지 선생님께서 저와 상담을 할 때 너가 불안해하는 건 안다. 하지만 나를 귀찮게 만들어라. 그래야 너가 대학을 잘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처음에 저게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선생님 믿고 따라야 된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날 이후로 쉬는 시간, 점심시간, 석식시간, 야자시간 수업 시간을 제외한 모든 쉬는 시간에 선생님께 쪼르르 쫓아가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다 물어보고 또 제가 뭐 도움이 필요한 것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스님께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항공과를 준비했던 학생이기 때문에 항공과 입시 면접에는 영어 자기소개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영어 자기소개를 준비하려면 아무래도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선생님께 도움을 많이 요청을 했었는데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은 바로 선생님께서 다이렉트로 대답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예시들을 들어주시면서 제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도 그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영어 자기소개를 잘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항상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좋아했던 선생님이기도 하고 자기를 귀찮게 만들어라 라는 이 말이 정말 학생들로 하여금 본인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저는 정말 그 말씀을 잊지 못하고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 최초의 영상 과제를, 해줬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하겠습니다. 서지원 양. 네. 우리 서지원 양이 소개한 것은, 정말 나를 귀찮게 하라. 와, 이거 정말 선생님의 어떤 그런, 희생과, 정말, 굉장히 어떤 진심, 어떤 그런, 좋은 선생님의 그런 자세에 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강의법이지만 강의법 맞습니다. 네, 이런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죠. 삼천포로 잠깐만 빠지겠습니다. 저도 미국 박사과정에 갔는데, 이 박사과정에 들어가면 제 전공에 관해서 논문을 쓰게 될 때 5명의 교수를 제가 선택해야 됩니다. 선임. 네. 그 중에 이제 위원장이 한 분 있고, 5명을 선택하는데, 한 교수님이 저한테, 캥모, you are CEO. 네. 네가 CEO라고 생각하고, 네 마음대로 부담 없이 5명을 고르라는 겁니다. 네. 그래야지 네가 실제로 네가 하고 싶은 공부, 원하는 논문, 공부를 다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너무 눈치 보지 말고, 네가 주인이다. 네가 CEO다. 그리고 5명을 골라라. 이런 조언을 해주신 교수님이 떠오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지 나를 귀찮게 하라. 아주 훌륭한 그 태도를 갖고 계신 선생님이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땡큐 지원. 네, 우리 어디로 가볼까요? 우리 수연 양 한번
가볼까요? 네, 수연 양, 박수연 양.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박수를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모 교수님. 저는 실무영어과 B반 박수연이라고 합니다. 2주차 과제에 이어서 3주차에도 좋았던 선생님의 교육 방법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좋았던 선생님의 교육법 외에도 제가 정말 영어 단어를 공부할 때 도움이 되었던 책을 소개하려 합니다. 저는 오늘 기억에 남는 선생님의 교육법을 2가지 정도 소개하려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초등학생 때 중국어 선생님에 대해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 중국어 수업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말과 비슷한 말도 많지만 성조, 한자 등 다른 점도 많아서 그 당시 저에게는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도중 선생님의 말장난 같은 연상법으로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서 그 교육법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사실 교육법이라고 하기에는 이 단어만 그렇게 해당돼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 다음 소개하는 교육법에도 연관되어 있어서 소개해보겠습니다. 중국어로 오스트레일리아는 아우다리아입니다. 이걸 한국말로 발음한다면 아우다리아라고 발음됩니다. 선생님은 그 당시 저희에게 오스트레일리아를 걸으면 다리가 아프니 아우다리아라고 기억하라고 하셨고 그 뒤로 이 단어는 자다가 깨도 바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뇌리에 꽂혔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제가 소개할 2번째 교육법은 제가 중학생 때 영어 과외를 받던 당시 선생님의 교육법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선생님은 주어, 동사, 목적어 등 문법 용어로 설명하시지 않고 뭐가, 뭐한다, 호기심으로 하여 주어, 동사, 목적어의 문장 형태를 일명 뭐다호라고 칭했습니다. 그 외에도 5형식 사역동사의 대표 단어인 make, have, let의 앞자를 따서 하마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선생님께서 5형식 시키는 게 누구래? 여기서 시키는 건 사역동사를 의미하니까 5형식 시키는 게 누구래? 라고 말하면 하마레.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의미를 붙여서 쉽게 외우도록 하셨죠. 그 결과 저는 따로 문법 용어로 외우지 않고 선생님이 만드신 연상법으로 중고등학교 내내 공부를 했습니다. 덕분에 지금 문법 용어를 잘 모르는 게 흠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게 저에게는 정말 도움되는 학습법이었습니다. 선생님이랑 영어 공부를 하면서 정말 도움이 되었던 영단어 책이 있는데 그건 바로 경선식 영단어 책입니다. 이 책 역시 연상법을 통한 암기입니다. 예를 들어 profession이라는 직업, 전문직이라는 뜻이 있는 단어를 프로패션이라고 한국어로 발음하여 의상 디자인에 대한 프로 수준의 실력으로 패션, 업계의 직업을 갖게 된 모습이라 하여 프로 수준의 실력으로 패션, 프로패션, 업계의 직업이라는 뜻을 갖게 된 모습이라 하여 직업이라 설명하였고 muscle, 즉 근육이라는 단어를 머슬로 발음하여 여름 해변가에서 멋을 부리기 위해 헬스클럽에서 근육을 키우는 모습이라고 설명하여 단어를 암기하게끔 했습니다. 보다 보면 억지도 많고 유치한 게 대다수이지만 한번 보고 나면 쉽게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어 저에게는 정말 유용한 책이었습니다. 연상법을 잘만 사용한다면 기억에 잘 남는 효과를 톡톡히 보는 공부법인 것 같습니다. 이상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교육법 공부법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요즘 코로나가 기승인데 코로나 조심하시고 하루빨리 대면 수업에서 뵐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수연이 양 감사합니다. 네, 땡큐. 자, 우리 연상법을 소개해 줬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굉장히 재미있네요. 네, 하마레, 네, 아우다리아, 네. 자, 사실은 연상법, 이게 사람이 기억을 할 때 그 어휘의 글자로 저장되는 게 아니고 이미지라고 합니다. 네, 저도 이 박사과정 때 생각은 어디서 오는가, 언어는 어디서 오는가 이런 궁금한 점이 많아서 논문도 읽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기억은 이미지로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언어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지
우리 수연 양이 경험한 이 훌륭한 중국어 영어 선생님께서 정말 재밌게 정말 이 연상법은 정말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profession, 네, profession, muscle, 네, 네, 이런 재미있는 강의법도 상당히 네,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땡큐. 우리 한 가지 사례 네, 더 보고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많은데 네, 우리 시간상 많지 않아서 우리 변수연 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합창 동아리에서 동아리 발표회를 했었는데 발표회 주제가 스크루지 영감님이 나오는 크리스마스 캐롤 뮤지컬을 공연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뮤지컬이 생소한 분야였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지만 좋은 지도교사 선생님 덕분에 무사히 뮤지컬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인상 깊은 강의법은 춤 강의법이었는데 당시 상황은 춤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배우거나 일가견이 있는 학생들이 반 정도 차지하였고 그렇지 않고 춤에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도 반 정도를 차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춤에 걱정이 앞서는 친구들도 대다수였고 긴장을 많이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알고 계셨고 좋은 해결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춤을 배워본 적이 있거나 춤을 좋아하는 학생들을 불러 모아 우선적으로 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후 그 친구들이 자율 연습을 가지고 안무를 다 익힌 후 그 친구들이 춤에 자신감이 없는 친구들을 다시 1대1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선생님은 춤에 대한 실력과 전문성이 굉장히 높으셨기 때문에 선생님의 수준에서 쉽다고 생각하여 놓친 학생이 많을 수도 있고 또한 원래라면 차별성을 두지 않고 다 같이 춤을 추는 것이 맞지만 동아리 부원들이 서로 정말 친밀한 사이이기도 했고 긴장한 애들이 많아서였는지 선생님에게 배우는 것보다 학생이 학생을 가르쳐주는 게 더 편하고 잘 배울 것이라는 생각에 이 방면을 택하신 것 같습니다. 긴장감이 넘치던 연습실은 금방 화기애애해졌고 친구에게 춤을 배운 학생들은 다시 지도교사님과 한 번 더 안무를 짚어보며 더욱 쉽고 탄탄하게 안무를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무 숙지를 모두가 다 마친 후 노래의 안무를 맞춰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는 2배 느리게, 0.5배 느리게, 원속도 0.5배 빠르게, 2배 빠르게 템포의 노래를 가져오셔서 모두 연습하게 하였습니다. 처음엔 느리게 시작하여 노래의 안무를 맞추는 것이 느리게 추다 보니 부담스럽고 어렵지 않았고 원속도의 안무를 추기 전 더욱 탄탄하게 기본을 다지게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 원속도로 연습을 한 후 조금 더 안무를 빠르게 맞춰봤는데 어려운 점은 있었지만 빠른 속도의 안무를 계속 연습하다가 원속도의 안무를 쳐보니 안무가 너무 쉽게 느껴졌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인 연습으로 인하여 처음 배우는 뮤지컬 안무를 수월하게 마칠 수 있었고 선생님의 따뜻한 배려와 조금은 특이한 강의법이 있었기에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수연 양 고맙습니다. 아주 훌륭한 안무 선생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코칭이 굉장히 뛰어나신데 특히 이 선생님께서는 peer review라는 방법을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본인이 다 가르치실 수도 있지만 그 동료, 친구들 먼저 잘하거나 재능이 있고 관심 있는 학생들을 선별해서 그 학생들을 좀 지도한 후에 그 학생들이 친구들을 도와주는 이런 걸 peer review 또는 peer learning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은 peer 친구들을 활용한 아주 훌륭한 방법을 활용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연구에 의하면 꼭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다가 아니고 옆 학생들한테도 많은 내용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움의 협력, cooperation이 굉장히 생각보다 우리가 많다는 거를 한 번 더
알게 된 그런 강의법이었습니다. 네, 수연 양, 네, 땡큐. 우리 좀 춤 동아리, 우리 다른 뮤지컬 크리스마스 캐롤의 어떤 새로운 좀 과목에서 좋은 강의법을 소개해줘서 되게 신선했습니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땡큐. 자, 여러분들, 사실 이제 지금까지 더 과제를 제가 더 읽어봤었는데 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네, 우리 강의법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이제 마지막 캡스톤 디자인 팀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거 한 번 더 확인하고 다음 주 네, 과제랑 방향 조금 더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see you soon.